네, 안녕하세요. 뷰티풀 마인드 강사 송동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르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어요. 처음으로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수능에서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였다, 시험이었다 라는 점에서 이번 시험은 정말 중요한 그런 시험이었죠. 자, 그래서 가형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평이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나형은 좀 쉬웠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또는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가형은 지금과 비슷한 난이도 또는 살짝 쉬운 난이도로 나올 것 같고, 나형은 지금보다 살짝 어려운 시험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단원에 이제 평가원이 포커싱을 하느냐, 그리고 묻는 주제, 화두가 뭐냐,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이제 문항들은 가형에서는 20, 21, 29, 30, 그리고 나형에서는 21, 30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문항들은 아주 새로운 신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전까지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우를 받았던 그런 단원들이고, 추가로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새로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출제된 의미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제 요 6문항을 한번 잘 보시면서 앞으로 9월 또는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스스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가형 20번 문제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가형 20번 문제는 제가 이번 가형, 나형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중등기하 내용을 활용할 수도 있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외에도 뭐 원주각, 중심각, 원의 성질, 원과 비례, 그 다음에 가계이등 분선,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밑에다가 이제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처음부터 자, 못 그렸네요. 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이 위쪽에 있는 하나의 점에다가 이렇게 그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길이는 2라고 되어 있고 요 변의 길이는 3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 길이가 3.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교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어줬을 때 여기가 가계 이등분선이 되더라 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하나 더 있죠.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니까 각각 6분의 파이라는 정보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가계의 등분선 주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가 원주각이니까 또 원주각, 중심각 써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원과 비례 공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코사인 법칙도 또 써야 되죠.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일단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그래도 길이를 구하고 가는 게 좋다.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거를 이제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x라고 두도록 하고, 그럼 바로 코사인 법칙 들어가도록 할게요.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자, 이거 지금 첫 항 구하는 과정이죠. 첫 항과 공비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써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항 구하는 과정에서 이 x는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그렇죠? 3분의 파이, 2분의 1은 2제곱, 3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분모가 2배의 3, 2.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약분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은 7이다. 따라서 x는 루트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가계이등분선 쓸 거 이제 생각이 나셨죠? 왜냐하면 두 각이 서로 같으니까. 그러면은 3대2는 3대2다 해서 바로 요 길이를 써버릴게요. 그러니까 3대2니까 5분의 3의 루트 7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길이를 바로 이제 5분의 3의 루트 7이다 이렇게 바로 써버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5분의 2 루트 7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왔어요. 갈림길이. 첫 항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첫 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면적과 요 면적의 합이거든요. 합.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 여기가 지금 원주각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같으니까 요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적당히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될 거란 말이죠.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었는데 중간에 끼인 각이 3분의 파이가 돼버렸으니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쉽게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정삼각형, 얘도 정삼각형이니까 처음에 구하라고 했던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이쪽으로 패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부분이 요 넓이 플러스 요 넓이다. 첫 항. 그죠? 그래서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우리는 첫 항을 모두 구하게 되는 셈이에요. 여기서 잠깐 스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빠른 풀이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어차피 닮은 비를 구해서 공비를 찾아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비율을 계산을 할 건데 그때 뭘 쓰느냐? 그때 여러분 뭘 쓰시면 가장 빠를까요? 원과 비례, 중학교 때 배운 원과 비례에서 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평가원이 여기서 경고를 빵 먹인 걸. 중등기야 너네 대충 했어? 기본적인 거 알고 가야지. 약간 이런 내용.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지만 이 방법을 쓰면 빠르니까 그런 거를 어필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면 여기를 이제 제가 한번 y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y는 3y는 이쪽의 짧은 변의 길이 5분의 3 루트 7, 긴 변의 길이는 루트 7이었죠? 그래서 곱하면 5분의 21이 나옵니다. 따라서 y가 5분의 7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의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왜냐? 자, y가 5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길이 5분의 7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짧은 변 대 긴 변의 비율이 7대 15가 되겠죠. 이건 뭐 당연히 그런 거죠. 7대 1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자, 여기서 일단 스톱 7대 15. 그 다음에 여기는 또 3대 5인 거 알 수 있죠. 그 말인 즉슨 지금 여기서 보시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의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변의 길이를 비교를 하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첫 항, 요 삼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미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왜? 끼인 각과 두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2분의 1 변변 사인 세타 걸어버리면 이 지금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2분의 1, 2, 3 사인의 이제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이 바로 2분의 3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얘를 왜 구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 변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실대 15니까 요 넓이에다가 그래서 2분의 3 루트 죄송합니다. 첫 항 구하는 과정이죠. 다시 쓸게요. 자, 2분의 3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얼마? 15분의 7을 곱하고 15분의 7 거기다가 추가로 5분의 3을 곱하면 비례관계에 따라서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항인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죠? 첫 항 구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구했다. 닮은 비는 이제 15분의 8이다. 그래서 15분의 8의 제곱이 이제 얘가 공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저희 첫 항이랑 마지막 공비 구했으니까 두 개 연결해서 1-r분의 a로 계산을 해주시면 끝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우리는 원주각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갖다가 붙였다. 어떻게? 이 변의 비를 2대 3인 거를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각각의 길이까지 구했다. 그 다음에 원과 비례를 쓰고 싶어서 이쪽에 미지수를 두고 3 곱하기 y는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3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이다 해서 이 길이를 구했죠. 여기서 사실상 문제가 절반 이상 풀린 겁니다. 왜? 그러면 이쪽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비율은 방금 구한 셈이 되는 거고 작은 삼각형이 되는 이 첫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큰 삼각형에서 이쪽 변의 b, 그 다음에 이쪽 변의 b를 곱해주면 바로 이 넓이가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첫째 항도 쉽게 구했고 공비도 쉽게 구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풀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풀이의 장점은 그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단 한 번만 쓰고 정리를 끝냈다.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이쪽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또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 변의 길이를 또 구해야 되는데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다시 또 우린 구해놨구나. 구해놨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바로 쓰면 되긴 하는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과 비례라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활용을 함으로써. 자, 그런 이제 내용이 평가원의 경고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원의 성질 중에서 아주 복잡한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뭐 원주각 중심각까지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 이런 공식에 대해서도 한번 복습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20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20번 풀이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적의 풀이만 보지 마시고 직접 최소 이제 3가지 풀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가지 정도의 풀이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도형 전반적인 그리고 삼각함수 활용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21번이에요. 21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킬러라고 하기는 살짝 애매한 그런 문제였는데 어쨌건 일단 이제 중간중간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긴 하니까 제가 선정을 하긴 했습니다. 자, AN이라는 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AN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위치 2인 로그에 루트가 들어가 있고 분자에는 뭐가 있어요? 2에 n 플러스 1이 있고 분모에는 n 플러스 2가 있다. 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해서 보면 2분의 1 밖으로 빠지고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1 플러스 로그 2에 n 플러스 1이 있고요. 분모에 있던 애는 뺄셈으로 빠지고 로그에 2에 n 플러스 2가 된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냥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쟤네들을 뜯어낸 것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A1부터 AM까지를 쭉쭉 더해야 되기 때문에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1이 2분의 1에 여기까지는 똑같죠? 1 플러스 1을 대입을 한 거니까 로그 2에 2가 나와요. 마이너스 로그 2에 n 플러스 3이 나오죠. 3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항까지만 해보고 마지막 항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에 4.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늘어나다가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m항을 대입을 했을 때, m항을 조사를 했을 때 1 플러스 로그 2에 m 플러스 1과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로그의 2에 m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그마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쭉 다 더해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없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없어지냐 하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남는 애들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 남고요. 그 다음에 요 놈 남고요. 마지막으로 1은 서로 전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m개가 싹 다 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뭐 진행이 다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은 시그마 여기다가 쓸게요. 자, 시그마의 AN은 n은 1부터 m항까지 모두 더한 결과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2분의 1 앞에다가 두시고 m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m 플러스 2다. 자,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고? 10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구나.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좌변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요 놈이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짝수라는 건 어쨌거나 또 짝수도 자연수긴 하니까 로그를 탈출하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이 m 플러스 2라는 애가 로그를 탈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요? 2, 4, 8, 16 2의 거듭제곱 꼴이 되어야지만 요놈을 이제 탈출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잘 보면은 2를 한번 실제로 2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m이라는 게 0이 되니까 2는 불가능한 사실은. m은 사실은 불가능했다. 그러면 4, 8, 16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나가야 하는데 자, 얘네들을 임시로 2의 p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P는 아까 확인했듯이 2부터 가능이 한데요. 만약에 P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달라지게 돼요. 왜? M 플러스 1을 2의 P제곱으로 했다면 M은 2의 P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다시 써볼게요. M 자리에다가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P만 살아남죠. P가 100 이하의 자연수이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잘 보시면 이쪽은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니까 P가 어떻게 돼? 반드시 홀수가 되어야지만 이 전체가 짝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P는 홀수만 가능하구나. 근데 아까 전에 1은 대입을 하면 안 되니까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P는 3부터 가능하겠다. 3, 5, 7, 9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고 계속 커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대입을 했을 때 실제로 100보다는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9 같은 애를 만약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 숫자가 엄청 크게 나오죠? 네, 숫자가 512, 그래서 500 정도 되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잘라도 100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9는 탈락이고요. 7을 한번 넣어 봤을 때는 이제 7은 여기다 넣으면은 12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2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해서 절반 하면 완전히 안전하게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3, 5, 7일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M값은 요 관계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M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약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요. 저 요 2분의 1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20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얘네들이 짝수라는 거를 까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틀린 경우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짝수라는 걸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그대로 들고 가면서 2분의 1이 앞에 있으면 얘 짝수여야 되는데 계속 이제 심리적 압박감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변에 이제 200이 돼 있으면 그런 압박이 사라져. 그냥 얘는 자연수 이런 조건만 생각을 하게 되면 3, 5, 7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4, 6 이런 숫자들도 끼게 되니까 결국 답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실수는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뭐 학교에서 혹시나 서술형으로 낸다면 중간중간에 약간 감점 요소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정확한 풀이로 논리적 비약 없이 문제를 쉬운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하면 드디어 이제 29번이 나왔죠? 29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문제 설명 먼저 드리고 갈게요. 지금 검은색 볼펜이 1개가 있고 파란색 볼펜이 4개가 있고 빨간색 볼펜이 4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볼펜들을 누구한테? A랑 B라는 임시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A랑 B라는 애들한테 뿌려야 되는데 총 5개를 뿌려야 하고 못 받는 애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5개를 선택을 해서 걔네들한테 뿌린다라고 한국어로 써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암묵적으로 자꾸 여기서 먼저 뽑은 다음 그 다음에 분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많은 풀이들이 그런 식의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은데 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여기서 먼저 5개를 뽑고 A, B한테 주는 것보다는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써보자라는 게 지금부터의 풀이 설명입니다. 자,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파랑이랑 빨강이 있어요. 왜 검은색은 뺐냐 하면 어차피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경우를 나누는 게 더 훨씬 쉬우니까 미지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P, Q, R, S라고 하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가 받는 파란색 볼펜의 개수가 P개, B가 받는 파란색의 볼펜 개수 Q개, A가 받는 빨강 R개, B가 받는 빨강 S개 라는 뜻입니다. 대충 느낌이 오셨죠? 그러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 뭐 5개일 수도 있고 검은 볼펜을 안 줬다면 5개 얘네들로 채워야겠죠? 검은 볼펜을 줬다면 얘네들을 합쳐서 4개만 채우면 된다.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는데 그 전에 이제 검은 볼펜을 주는 경우와 안 주는 경우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검은 볼펜을 줍시다. 그러면 A한테 주느냐 B한테 주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2를 곱해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QRS 다 더해서 이번에 4개여야 되죠? 검은 볼펜 주기로 했으니까 다 합쳐서 5개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가 총 4가 되어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여러분 중복조합 떠올리셨죠? 아, 중복조합 써야겠다. 근데 중복조합 쓰기 전에 혹시나 중복조합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없냐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QRS가 각각 0이어도 상관없고, 그죠? 그리고 4를 넘어가서 폭주하는 경우도 없고, 4에 도달하면 안 되는 이유도 없죠? 그냥 P가 4고 000이면 그냥 P만 파란색 4개 선택해서 얘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아, 얘는 걱정 없이 4H4로 계산을 끝내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검은색을 볼펜을 안 주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이것도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검은색 볼펜을 안 줬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서 몇 가지? 5개를 더 줘야 되는 거. 검은색 안 줬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PQRS가 5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5라는 애는 조심을 해야 되죠, 이번에는. 왜냐하면 PQRS는 아무리 열심히 간다 해도 결국에는 4까지밖에 도달을 못하는데, 만약에 4H5로 계산을 이렇게 해버리신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한쪽에 5가 몰리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한쪽에 5가 몰리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아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면 조금 더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파란색은 다 더해서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4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그 말인 즉슨 이렇게 막 뿌렸을 때 얘가 5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5가 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얘네는 5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 뭘 빼시면 됩니까? 얘네가 더해서 5가 되는 경우. P 플러스 Q가 5가 되는 경우는 2H5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H5를 빼고, 또 R 플러스 S가 5가 되는 경우 2H5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P 플러스 Q가 5가 되는 경우에 왜 RS는 선택을 안 할까요? 어차피 둘이 더해서 5라면 RS는 무조건 0이었겠죠?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PQ에만 분배하는 것만 생각을 한다. RS에만 분배하는 경우 생각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한 값과 이 아래에서 구한 값을 모두 더해주시면 문제에서 구하는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풀이법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나 유사 유형이 나온다면 중복조합으로 바로 가는 풀이법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스스로 이제 체화를 시키도록 하면 어쩌다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시간을 벌 수 있죠. 이거 케이스 분류하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한 최소한 뭐 5분 이상 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아무리 빨리 풀어도. 그래서 지금처럼 풀면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30번 문제, 가형 30번 문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수가 2개가 주어져 있고 합성함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요. gx를 먼저 써보시면 이제 gx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안쪽에 f의 2x 플러스 h와 마이너스 f의 x라는 형태, 분모에는 h가 있는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fx는 어때요? fx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fx는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금 더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무한히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함수값이 1이고 여기는 3인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지금 gx의 연속성을 조사를 할 거거든요. gx의 연속성.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fx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2의 x제곱이라는 놈이 들어가요, 실제로. 근데 지금 2의 x제곱이 들어오는데 2의 x제곱이라는 값이 어떤 정수 값이 될 때마다 위기가 오죠.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0, 1, 2, 3, 4, 5 이런 값이 될 때마다 우리는 범위를 나눠서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의 x제곱이 1, 2, 0은 안 되니까 뺐습니다.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때 그때 그 기준에서 양쪽이 연속이 되느냐, gx가. 이런 걸 지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범위를 먼저 나눠볼게요. 2의 x제곱이
1보다 작고 0보다 큰 범위,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쭉쭉쭉 나가겠죠? 계속해서 나갈 건데 그때 fx는 어떻게 생겼고 gx는 어떻게 생겼냐? 지금부터 이제 이 칸을 채워 나갈 거예요. 자, 근데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보셨겠지만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등호가 왜 안 들어가 있을까? 등호를 붙일 거면은 여기 붙일 수도 있고 여기 붙일 수도 있죠.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의 차이인데 결과는 뭐냐 하면 앞에 붙입니다. 앞쪽에.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기준을 2의 x제곱으로 잡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붙게 되면은 2의 x제곱을 위치를 여기다가 두는 건데 그러면은 그 전까지 이 함수를 타고 내려오다가 즉 이쪽에는 이 fx가 이 함수를 타고 내려오다가 2의 x제곱이 1에 도착하는 순간 얘는 어디 있어요? 2의 x 플러스 h는 2의 x보다 큰 애잖아요. 그래서 얘가 1에 도착을 해버리면 얘는 1보다 큰 값에 도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fx 입장에서 요 놈은 이 전에 있던 함수를 여전히 타고 있는데 얘는 갑자기 이 뒤쪽 함수를 타야 되니까 이 식을 전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뒤쪽에 붙이지 않고 앞쪽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일 때는 fx가 항상 일정한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전부 다 앞쪽에다가 붙여줬어요. 다 앞쪽에다 붙였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fx의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0과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또 0이 아니라 1이죠. 1. 그래서 여기는 또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는 2x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gx를 가보면 지금 얘는 2의 x 플러스 h를 여기다 대입하고 2의 x를 다시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리미트 h니까 구하는 과정 한 번만 계산해 볼게요. 0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저 안쪽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h 플러스 3에서 빼기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3을 이렇게 빼서 나누기 h로 가는 것.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사라지고 2의 x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니까 절대값인 걸 감안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값이 나와요. x 플러스 h 마이너스 2의 x다. 근데 얘는 뭔지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알죠, 이거? 2의 x제곱의 도함수다. 그래서 공식에 따르면 2 곱하기 2의 x ln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록을 해둘게요. 요 과정은 어차피 크게 어려운 부분 없었기 때문에 결과만 기록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의 x 플러스 1 ln 2다. 앞에 있던 2는 합쳐서 썼어요. 자, 요런 상황인데 이쪽은 어때요? fx가 상수함수가 되니까 fx가 상수함수면 안에서 뭐 2의 x 플러스 h가 들어가건 2의 x가 들어가건 무조건 0이죠. 그래서 분자가 확실한 0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gx는 0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구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룰에 의해서 나오냐면 2의 x 플러스 1 ln 2 그 다음에 다시 0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그러면 그 경계에서 미분 가능성, 연속성 지금 조사해야 되죠? 요 경계, 요 경계, 요 경계, 요 경계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의 x제곱이 1이 되는 기준으로서는 좌극하는 이쪽을 따라가서 4ln이라는 값, 2ln이라는 값을 4ln이네요. 4ln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여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극한이 다르니까 당연히 불연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은 확실히 불연속입니다.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양수값이 나오는데 얘는 0이니까 여기서도 불연속이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같은 함수니까 이쪽에 3 대입하건 이쪽에 3 대입하건 같은 값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연속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속. 4, 5. 그래서 1, 2 불연속, 3 연속, 4, 5 불연속, 6 연속.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함수식은 어차피 이제 정리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아니에요. 2의 x제곱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빼고 4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제시를 해줬어요. 뭐라고? 마이너스 5, x, 5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2의 거듭제곱으로 고치면 32분의 1, 3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어디서 멈추게 되냐면 쭉쭉쭉쭉쭉 가다가 28, 29, 30은 연속이고 31, 32. 근데 32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개수를 다 세주시면은 총 21가 나오나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g의 값도 더하라고 했죠? g의 값도. g의 값들을 더해본 거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g의 값은 결국 2의 x제곱이 1일 때, 2의 x제곱 1일 때, x는 1일 때는 오른쪽 값을 가지는 거니까 이쪽 값을 가지는 거죠. 이게 g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불연속점에서의 g의 값은 0입니다. 요 불연속점에서의 g의 값은 이 부분이죠.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x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얼마가 된다? 2의 세제곱에 ln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규칙성 찾으셨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0이에요. 얘는 똑같은 걸 여기 대입한 거겠죠? 그러면 걔는 한번 해보시면 2의 6제곱 ln 2가 나와요. 따라서 차례로 써주시면 2의 3제곱 ln 2, 2의 6제곱 ln 2, 2의 9제곱 ln 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값이 이 불연속점들이 범위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상황에 따른 요 g 값들도 똑같이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fx를 정직하게 나눠갈 때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냐. x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때요? 2의 x제곱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느냐. 왜냐하면 f가 2x라는 놈을 먹기 때문에 f가 불연속이 아니라 미분 불가능이 되는 불안한 지점에서 나눔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는 fx가 안정적인 함수값을 가지게 되고 이 값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구한 후에 연속성을 조사하자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다른 풀이법도 한번 보시고 좀 더 나한테 맞는 풀이법에 해당되는 풀이법을 선택을 해서 그 방향으로 연습을 계속 해나가시면 그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제 나형이에요. 나형 21번은 이제 가형이랑 나형을 둘 다 풀어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을 텐데 가형에서는 B킬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형처럼 21번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함수가 두 개가 등장을 하니까 제가 처음부터 아예 이름을 붙여버릴게요. 2-2x제곱이라는 함수와 gx, 지수함수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둘 다 한번 들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일단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하나, 여기 -1, 여기 1,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2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0,1을 이렇게 지나갈 것이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이 교점의 좌표를 더 큰 쪽을 x2, 더 작은 쪽을 x1이라고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체크를 할 건데 먼저 써놓고 시작할까요? 기억에서는 x2라는 놈이 2분의 1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니은 y2 y1이 x2 x1보다 작니라고 물어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y1과 y2의 곱 그 다음에 1 자, 요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 때는 제가 몇 가지 도구를 좀 소개를 할게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 때는 크게 두 가지 풀이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하적인 접근법입니다. 기하적인 접근법. 하나는 수치적인 접근법이 있어요. 대수라고 해도 되고. 자, 기하적인 접근법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식은 당연히 식으로 나와 있지만 조건식이 의미하는 바가 평균 변화율이라든지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 또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또는 넓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써보시면 기울기가 되게 자주 등장해요. 이런 유형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이, 접선, 그리고 가끔씩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수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대입법. 특정한 값을 대입을 해서 대소관계를 확인해서 이 교점의 좌표를 줄여나간다. 왜 이런 식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냐면 얘네와 얘네가 교점을 가지는 걸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항상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로 x2의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다면 기억 같은 거 고민 안 해도 되겠죠. 방정식 풀어서 확인하면 끝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통해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범위를 좁혀나가는 그런 방법의 문제풀이법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운이에요. 운. 근데 은근히 자주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할 건데 특정한 값을 빡 대입을 했을 때 우연히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대. 그러면 그거 교점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내가 대입을 했는데 얘랑 얘랑 함수값이 같으면 그걸 교점이라고 하면 되지. 은근히 자주 있습니다. x는 0, x는 1, x는 마이너스 1 이런 값들을 한번 심심하면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또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이 좌표에 대한 그림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열심히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올 수도 있다는 거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되셨습니까? 준비가 다 됐죠? 기억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는 x2가 2분의 1보다 크니 작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풀이법으로 둘 다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수치를 이용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수치를 이용하려면 2분의 1을 여기다가도 대입해보고 여기다가도 대입해봐서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2분의 1의 위치를 결정짓는 방법이에요. 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3이 나오고 vs 이쪽에 대입하면 루트 2가 나오는데 양쪽 다 제곱을 하면 4분의 9가 2보다 크죠? 그래서 fx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언제? x가 2분의 1일 때. 그러면 fx가 더 큰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쪽. 그래서 x는 2분의 1이라고 한 놈은 요 사이에 있다. 여기 있을 것이다. 2분의 1이.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교점의 좌표 x2라는 놈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참. 오케이. 자,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약간 기하적으로 풀 수 없나요? 라고 했을 때 방법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조금씩 올려봅시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지금 1,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을 잡아가지고 기울기를 조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부터 끝까지 이제 수치적인 방법으로 푼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참인 걸 확인을 했다. 자, 다음은 이제 뭘 쓸 거냐면 y2-y1과 x2-x1 요것도 한번 수치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얘는 이제 기울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통한 풀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 y2-y1을 x에 대한 식으로 다 바꾸고 싶어. 왜? 위에서 x2에 대한 범위를 구해놨기 때문에 기억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베스트겠죠. 그러면 y2와 y1을 바꿀 때 이때도 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 관계식을 쓰는 것. y1이 2-2x1 제곱이다. 또는 두 번째는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 y1이 2의 x1 제곱이다. 자, 둘 중에 뭘 쓸 거냐면 이 사이에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항식이 아무래도 지수식보다는 좀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x1의 제곱. 얘가 바로 y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2라고 하는 놈은 뭡니까? 2-2의 x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윗식에서 아래식을 뺀 게 지금 현재 이 좌변이 되는 거니까 바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2-y1이 2 서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2의 x2-x1 x2 플러스 x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변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x2-x1이라는 애가 여기 존재를 하니까 바로 약분을 해버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의 x2 플러스 x1이라는 게 어떻게?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x1 플러스 x2라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니를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에서 쓴 거를 활용을 하고 싶어요. x2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 그리고 x1이라는 놈도 이 교점 x 마이너스 1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서 봤을 때 x1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이고
그 다음에 x2라는 놈은 2분의 1보다 큰 상황이니까 두 식을 변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은 역시도 참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디귿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귿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y1, y2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 대입할래, 여기 대입할래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판에는 지수가 유리할 것 같죠? 왜냐하면 곱한 게 덧셈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y1은 2의 x1이 되는 거고 y2는 2의 x2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둘이 서로 곱했으니까 중간에 이제 2의 x1 플러스 x2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대입을 했을 때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쓰고 1이라는 건 2의 0제곱이죠. 2의 0제곱으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x1 플러스 x2 그리고 0이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앞부분은 다행히도 니은에서 증명을 해놨어요. 여기 참이라고. 그러면 뒷부분도 왠지 참이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이면 기분 좋겠죠. 그래서 x1 플러스 x2가 음수냐? 여기서부터 확인해 봅시다. x1은 마이너스죠. 명백한 마이너스예요. x2는 명백한 플러스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서 더한 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x2라는 애의 절대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면 간단하죠? 여기가 이제 x1의 절대값을 조사를 했더니 x1의 절대값이 더 크더라. 따라서 마이너스인 놈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둘이 더했을 때 음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서 난이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는 제가 마지막에 살짝 쓰긴 했지만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했죠. 지수함수와 다항함수 사이의 관계인 것이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엮어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면 충분히 21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유형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이미 풀어보셨겠지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또는 직선 이런 애들이 등장하는 것 또는 여기서는 평가원의 경고 뭡니까? 2차 함수가 등장했어. 2차 함수가 등장했으면 뭐 유무리함수 등장하지 말라는 법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직선 이 틀에서 벗어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플러스 또 제3의 함수 어쩌면 뭐 원이 나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열어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꼼수로 접근하지 말고 체계적인 도구를 나열을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잘 단련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유형에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아이디어들이었고요. 자, 마지막 이제 나형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형 30번 문제입니다. 나형 30번 문제는 이제 fx와 gx라는 두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fx는 어떤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특징이 있죠. fx는 2차 함수이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놈은 3차 함수인데 이거를 등호 말고 3차 함수이고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x제곱의 개수가 0이죠.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hx라는 애를 이 fx와 gx의 조합으로 엮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fx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gx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뭐냐 하면 몇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hx는 h0이 될 조건. 요 방정식의 실근 합이 얼마다?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요런 정보. 또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서 hx의 최대에서
최소를 뺀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3 플러스 4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게 금방 끝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래봤자 뭐 2차 함수, 3차 함수인데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마이너스 1은 극대 쟤를 먼저 그려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0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말 안 했더라도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제가 굳이 마이너스 1을 표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F0, H0 이런 애가 지금 등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차 함수를 그려야 돼요. 근데 3차 함수의 조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0이다. 여기 되게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x제곱의 개수가 0이다가 무슨 말일까? 뭔가 기함수스럽지만 기함수는 아니에요. 아직. 왜 그러냐면 상수항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기함수라고 하려면 상수항도 없어야 되고 2차항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상수항은 붙어있다. 그 말은 다시 생각하면 어떤 원래 기함수였던 애가 상수항만큼 평행이동, 위아래로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조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있었다가 원래 기함수면 당연히 원점 지나게 있었겠죠? 그 상태에서 위 또는 아래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3차 함수라는 놈은 요 점을 당연히 지나가야 돼요. 연속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생겼을 것이다. 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대칭으로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는 생길 수 없죠. 왜냐하면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된다는 거. 금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형을 빠르게 특징 지을 수 있고 추가로 또 뭐가 있어요? 실근합의 1이다 라는 조건이 굉장히 강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기가 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아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0과 뭔가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바로 3이구나 라는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요 y값을 임시로 이렇게 k라고 두실까요? k라고 두시면은 그러면 이제 식이 거의 끝났어요. 벌써 이미 거의 끝났어. 왜냐? 자, fx라는 애가 있는데 fx에서 그러면은 k를 빼면 두 식은이 0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개수는 모르겠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식을. 그 다음에 gx 입장에서는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빼면 어때요? 마이너스 3, 0, 3 이렇게 세 실근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개수는 모르겠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다. 자,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쓰면 돼요? 미분 가능. 이 조건을 지금 쓸 때가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미분 쳐서 각각 0, 0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정보가 나오냐 하면 b는 마이너스 9분의 2다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어차피 k는 미분에서 사라질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드디어 이 조건을 쓸 때가 됐네요. 최대 마이너스 최소의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값과 최대는 당연히 얘겠죠. 최소라는 것은 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을 fx에 대입한 거. 그죠? 그리고 미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루트 3이 나와요. 여기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gx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한 거. gx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한 거. 그래서 뺐을 때 k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어차피 뺄 거니까 k는 서로 소거가 되면서 a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a 값을 구했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지금 제가 안 써놨죠.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들이니까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의 미분계수들은 다 실제로 미분해서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나형 같은 경우는 30번을 제외하고는 어렵다라고 할 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섞여 있긴 했지만 21번이라든지 하지만 여러분이 못 풀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21번 같은 경우도 기억 풀면 니은, 니은 풀면 디귿 이런 식으로 좀 연계가 있었던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이제 난이도가 좀 쉽게 느껴졌을 것 같고 컷에서도 보듯이 약간 조금 쉬웠던 문제들이 나왔어요.
30번은 충분히 괜찮은 문제였죠. 함수 추론이 이제 나형 30번의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구평 또는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를 약간 스무고개 하듯이 몇몇 정보만 던져준 상태에서 개형을 너네들이 한번 짜봐.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를 고른다면 핵심 키워드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보를 되게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풀 때 풀리긴 풀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두든 간에. 미지수를 몇 개를 쓰든 풀리긴 풀릴 건데 가장 좀 효율적으로 풀고 싶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로 개형 잡고 이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평가원 기출들과 수능 기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연습을 하시면 나형 30번은 의외로 할만할 것 같다. 물론 다른 문제들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나형 푸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준킬러에서 뭐 이 정도면 준킬러는 크게 틀릴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제 21번 30번을 도전을 할 때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형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경고를 할 게 있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안 그랬는데 수열의 합 그리고 절대값이 포함된 수열의 합 이 부분에서 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21번은 그렇지 않았지만 지수함수에서 나왔죠.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아마 구평에서는 21번 또는 뭐 20번 요 정도 되는 문제에서 수열의 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번 문제만 보고 방심하지 마시고 수열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가형, 나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평가원에서 주는 문제들은 최소 2번, 3번 풀어봐야 하는데 남의 해설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스스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평가원 문제는 이런 개념이 쓰였고 어떤 부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면 내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그 풀이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박혀있는 상태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고 친구들한테 서로 설명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리고 친구들과 풀이 공유하는 스터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6평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9월이 되면 9월이 지금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순식간에 오거든요. 가뜩이나 이번에는 여름방학도 짧기 때문에 9평이 금방금방 와요. 그래서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6평 지금 치시고 나서 일주일, 2주일 지나기 전에 완벽한 이해로 그냥 숫자 정도 빼고는 문제를 그냥 몇 번이 뭐였고 무슨 내용이었고 어떤 개념이 필요하고 어떤 스케일이 필요하고 답이 어떻게 유도된다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게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이 나왔으니까 또 수능 완성도 풀어가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하도록 하면 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풀이 과정 마치고 저는 이제 뷰티풀 마인드의 강사 송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